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병명을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영양 면역식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기본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은 간단하지만 그 가치와 결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방과 치유의 방법과 비교해도 결코 약하지 않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영양균형, 혈액과 림프액, 신경의 원활한 순환, 그리고 자연적인 배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양과 순환에 문제가 없으면 배독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영양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틀어 70여 톤의 음식과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0조 개 이상의 인체 세포 중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사망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이 새로운 세포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둘째, 순환에 있어서 동물성 지방이 문제인데 해결책은 바로 광합성 자연 식물식입니다. 광합성 자연 먹거리를 온전하게 섭취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피가 맑아지고 혈관 문제가 깨끗하게 자동 해결됩니다. 혈관의 탄력성 또한 올바른 영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체온 면역도 순환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배독입니다. 배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림프 순환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혈관은 12만 킬로미터이고 체중의 13분의 1인 약 5리터 이상이 혈액인데요. 림프 시스템은 16만 킬로미터로 지구 4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며 림프액은 혈액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배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독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신이 오염되고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크고 작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림프 시스템과 배독 문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균형진 영양이 림프액도 정화시켜버립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해서 질병의 원인은 독소 때문인데 미쳐버린 세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 된다. 어떤 종류의 질병에 대해 얘기해도 처방은 오직 한 가지, 림프 시스템을 정화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채워 넣어야 할 에너지는 바로 광합성 자연 식물식을 활용한 영양입니다. 입구가 좁은 긴 병에 들어있는 비눗물을 가장 자연스럽게 손쉽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됩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병을 잘 잡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의 독소도 깨끗하고 균형진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독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갇혀있는 독소를 녹여내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과학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 힘들게 금식하거나 어떤 특정 성분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밤 시간에 충분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아침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방의학자 이덕희 교수님이 호메시스 책에서 거론한 원조 환경 호르몬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까지도 자동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녁 식사를 늦지 않은 시간에 단순하게 하면 아침 식사 시간까지 적어도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공복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는 풍부한 섬유질과 질 좋은 식물성 기름을 적용하면 담즙이 충분히 배출되어 모든 독소를 녹여내고 섬유질이 소장 끝에서
독소가 장관순환으로 재흡수되지 않게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독소의 재흡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 안에 저장되었다가 지용성 비타민과 지방 소화를 위해 소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장 끝에서 담즙의 95%가 재흡수되는데 이때 담즙과 같이 나온 독소인 팝스도 함께 재흡수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즙의 배출을 유도하는 지방 섭취와 재흡수를 방지하는 섬유질이 반드시 함께 섭취되어져야만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배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적용하는 요리 중 한 가지인 튀기지 않은 미역 튀각 요리를 잠시 후 시연하겠습니다. 이 팝스는 환경 내에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지용성을 가지고 생명체의 지방 조직에 농축되고 먹이사슬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농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통칭입니다. 예를 들면 농약, 윤활제, 절연제, 다이옥신, 살충제, 제초제 등이며 인공화학물질로서 반감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팝스가 유기체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체에서 발견되는 여러 화학물질과 닮은 꼴이라서 체내로 들어오면 세포가 혼동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팝스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미 50년 전에 레이첼 카슨은 그에 져서 침묵의 봄에서 어머니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팝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인류의 비극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영양면역식은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 전 청소년기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유아기 때부터 부모에 의해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무엇보다도 식습관 문제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독에 있어서 두 번째는 햇빛인데요.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는 비타민 D가 있을 때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하게, 그러나 병원체는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햇빛은 만 가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치료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양면역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양과학자 콜린 캠벨 박사는 단연간의 중국 실험 결과에서 암 성장이 유전자보다 영양에 의해서 조절된다. 암은 영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 식단의 영양학적 구성이 암 발생을 결정짓는 1차적 요인이다. 돌연변이가 암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영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잠자고 있는 생명을 활성화시켜 적용하는 발화식은 1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며 기본 원칙이며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심혈관 질환의 권위자인 에셀스틴 박사는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저희는 생명으로서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발화식이 생명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곡류와 콩류를 발화해서 환우분들에게 적용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식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몸의 기관과 세포 자체를 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우분들께 적용할 때 혈당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기능 자체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발화식 등 생명식을 적용한 일주일 만에 약 증주 후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70대 부부들조차 청춘 남녀로 회춘하셨다는 전화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바로 전체 기능이 살아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오염된 환경 요인으로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발화식 생명식을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화에 대한 것은 다시 자세히 떠올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온전한 영양 면역식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체내 환경물질의 배독은 식물성 기름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인데 견과와 함께 만드는 발화콩 스무디도 좋고요.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기름과 견과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요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조류에 올리브 기름을 활용하는 튀기지 않는 튀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약간과 그리고 자른 미역 1컵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꿀 2스푼 정도, 그리고 볶지 않은 호박씨 가루 1스푼 반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리 예열을 해놨는데요. 기름기와 습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후에 약간 지금 따뜻한데요. 여기에 자른 미역이 나와서 아주 편리한데요. 이렇게 자른 미역을 제가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집에 옛날 우리가 활용했던 긴 미역이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두꺼운 귀 부분이나 뭉쳐있는 부분들은 다 따로 분리하셔서 그것은 물에 담궜다가 다른 요리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요리는 결코 기름을 먼저 넣어서 튀기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향기가 약간 나면서 색깔이 조금씩 갈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기가 좀 오른 것 같으면 한 손으로 올리브 기름을 활용할 때 많은 분들이 발연점이 낮은데 다른 기름보다 이렇게 볶는 요리에 활용해도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은 코팅입니다. 요리가 다 된 후에 불을 끄고 코팅하는 방법이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볶아지는데요. 약간 연기처럼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불을 완전하게 끄고 올리브 기름을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둘러서 기름이 남아 돌면 또 안 되겠지요. 그러나 기름이 충분히 둘러지도록 이미 반짝반짝 보석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둘러지지 않은 데가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열에 충분히 기름이 둘러졌죠? 여기에 꿀을 넣겠습니다. 자, 꿀은 조금 적대로 저는 조금 꿀을 남기겠습니다. 꿀이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수분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맛있게 변했죠. 자, 여기에 저는 볶지 않은 호박씨 가루를 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볶지 않은 호박씨 가루도 미리 갈아서 냉동고나 냉장실에 보관했으면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열에 충분히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면 훨씬 좋습니다. 산패는 되지 않으면서 수분은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꼬들꼬들해졌는데요. 조금 있다가 식으면은 훨씬 더 식감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면 접시에 담아서 식혀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이렇게 해서 두지 마시고 펼쳐서 이렇게 두시면 잠시 후에 아주 바삭한 튀김이 됩니다. 저희의 대부분이 입에서 충분히 침하고 섞여야만 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치유식의 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역국보다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충분히 침하고 섞여야만 삼켜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약이 되는 치유식이 되는 요리가 되죠. 치유식이나 채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맛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결코 맛이 없지 않습니다. 식욕이 없으신 암 환우분들이나 기타 당뇨 환자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아토피가 많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먹는 것을 즐겨하는 하나의 치유식이자 맛있는 채식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덩어리가 져 있죠. 자, 이렇게 조금씩 바로바로 분리가 됩니다. 맛있는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이렇게 바삭바삭한, 예, 요리가 됩니다.